여러분,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좀 무리했나 보다. 나이 들면 그렇지 뭐.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혈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걷지 못하게 만드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께 오늘 무척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이 1년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절반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쓰러지기 며칠 전, 아니 때로는 몇 시간 전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분명히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 순간 뇌는 멈추고 다리는 굳어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분들 대부분이 증상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탓이겠지. 이런 생각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이 자꾸 끌리시나요? 그게 바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으니까요. 뇌는 통증 센서가 없는 기관입니다. 막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정자 74세님인데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빠지지 않고 하셨고 식단 관리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셨지만 잠시 후엔 금세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이틀 뒤에 같은 증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몸의 절반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제야 박정자님은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자님이 놓쳤던 그 첫 번째 신호가 사실은 뇌경색의 예고장이었던 겁니다. 피로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뇌가 보내는 긴급 경보였던 거죠.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박정자님은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의 무심함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뇌경색을 부르는 다리의 경고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건 뇌운동 중추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뇌의 운동 중추는 반대편 다리를 조절합니다.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담당하죠. 그래서 한쪽만 힘이 빠진다는 건 특정 뇌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겼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 10명 중 6명이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성호 71세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계단을 잘 오르내리셨는데
그날 아침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셨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 괜찮아졌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다리 감각이 둔해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 발이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면 감각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연구진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의 43%가 감각 이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해요. 최명자 68세님은 왼발이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엔 발가락 끝이 약간 저린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발바닥 전체로 퍼지고 나중엔 발목까지 감각이 무뎌지죠. 마치 마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신경신호가 끊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증상이 심해집니다. 양쪽 발의 온도나 감각이 다르게 느껴질 때는 즉시 쉬고 가족분들께 알려야 합니다. 절대 다리만의 문제로 단정하지 마세요. 요즘 한쪽 발만 유독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걸을 때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발끝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뇌로부터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대한뇌혈관학회에서는 이 증상을 조기 뇌신경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기호 70세님은 평소에 신던 슬리퍼가 자꾸 벗겨져서 새 신발을 사셨는데 알고 보니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걷는 자세가 평소와 달라졌다면 즉시 의심해 보시고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셔야 해요. 한쪽 발만 자꾸 끌리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거나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한쪽 팔을 덜 흔들면서 걷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거나 걷기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건복지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 35%가 평지에서 이유 없이 넘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순자 76세님은 문턱도 없는데 자꾸 넘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서 있을 때 몸이 흔들린다면 즉시 쉬시고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균형을 잃는 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걷다가 이유 없이 휘청한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떨리거나 저절로 움직이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뇌의 신호 조절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혈류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한국신경과학회 자료를 보면 미세한 다리 떨림은 뇌혈류가 저하되고 있다는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김영주 72세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움찔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 건강 검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떨림이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리가 가끔 저절로 떨리거나 움직인 적 있으신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증상도 위험합니다. 이건 뇌의 균형센터에 혈류 장애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국립재활센터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균형센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의 70% 이상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해남 75세님은 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에 의지해서 쉬시고 즉시 가족분들께 알려야 합니다. 이석증과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는데 뇌가 막히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세계뇌졸중협회 자료를 보면 이런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15%나 된다고 해요. 이정희 69세님은 다리가 잠깐 마비됐다가 10분 뒤에 회복되셨는데 이틀 뒤에 쓰러지셨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시간대를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 이런 일시적인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의 80%는 사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앉는 식탁에서 매일 걷는 그 습관에서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식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등푸른 생선이나 청국장,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EPA와 DHA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죠.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뇌경색 위험이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리할 때도 튀기기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면 훨씬 안전해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은 지방은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 젓갈, 장아찌는 나트륨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간은 식탁 위에서 추가로 하지 마시고 조리할 때 미리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국물 문화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정말 많으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도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튀김이나 소시지 같은 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기름은 한번 사용한 후에는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리세요. 재사용하는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혈관에 정말 안 좋습니다. 삼겹살이나 튀김보다는 두부나 콩 요리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게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10초 동안 서 있기,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일직선으로 걷기. 이 4가지만 해보시면 뇌의 균형 감각과 신경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느껴보세요. 세면대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서 있을 때 몸이 흔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일어날 때 너무 급하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하셔야 해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점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증상을 기록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시간을 기록해 두시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뇌경색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알면 적절한 조치를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꼭 드세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혈액이 진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만 걸어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훨씬 중요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고 너무 빠르지 않게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아침에 외출하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네 보건소나 약국에서 측정해 보세요.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쉽거든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결국 뇌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크게 웃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하거든요. 술도 적당량을 넘으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조금 바꿔보실까요? 하루 한 끼 식단 점검,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둘째,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둔화, 발끝 끌림, 이유 없는 넘어짐, 다리 떨림, 비틀거림, 그리고 일시적 증상. 이 모든 게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넷째, 짠 음식과 튀김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늘리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대, 9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양쪽 다리 힘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왼쪽 다리로 서 있을 때와 오른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느낌이 똑같은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이 10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무시하기 쉬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소금통도 치워보세요. 국물도 반만 드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세요. 월요일엔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화요일엔 아침 점검 습관을 시작하고 수요일엔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목요일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금요일엔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잘 때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초기 신호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이유, 다리 저림, 쥐나는 증상 등이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뇌혈관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 한 줄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